안녕하세요. 오늘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득표율 3%를 얻지 못한 정당을 의석 배분에서 제외하는 공직선거법상 저지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결정은 투표의 성과 가치를 차별하고 사표를 늘려 선거의 비례성을 약화시키는 장벽이 헌법에 위배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쟁점. 저지조항이 평등선거 원칙을 위반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훼손하는지 여부입니다. 심판 대상 조항은 전국 득표율 3%라는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충족하지 못한 정당을 의석 배분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정당의 투표한 유권자의 투표 성과 가치를 차별하여 사표를 늘리고 선거의 비례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거대 양당 체제가 확고한 우리 정치 현실에서 이러한 저지 조항은 소수 정당을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부족하며 정치적 다양성과 정치 과정의 개방성을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쉬운 예시입니다. 선거에서 어떤 소수 정당이 국민 수십만 명의 지지를 얻었더라도 득표율이 2.9%에 그쳤다면 의석을 단 하나도 가져갈 수 없게 만든 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유권자의 소중한 표가 실제 의석으로 연결되는 가치를 불공평하게 깎아내리고 큰 정당들만 유리하게 만드는 규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와 선거 구조에 따른 저지조항의 필요성 여부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취하고 있어 행정부와 입법부가 독립되어 있으므로 의원 내각제 국가에 비해 의원의 다수 세력을 형성해야 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또한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비례대표 의원이 46명으로 약 15.3%에 불과하며 특히 지역구 선거에서 이미 소선거구제가 적용되어 소수 정당에게 불리한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비례대표 선거에서까지 소수 정당의 이중적인 진입장벽을 설정할 합리적 이유가 부족합니다. 쉬운 예시입니다. 독일처럼 국회에서 다수당이 총리를 뽑는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따로 뽑기 때문에 국회에 작은 정당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나라 운영이 마비될 위험이 적습니다. 이미 동네마다 한 명만 뽑는 지역구 선거에서 큰 정당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비례대표 선거에서만큼은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쟁점. 심판 대상인 제1호의 제189조 제1항 전체에 대하여 위헌을 선언한 이유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은 득표율 3% 요건인 제1호와 지역구 5석 요건인 제2호가 선택적으로 결합된 구조입니다. 만약 심판 대상인 제1호만 위헌으로 선언하면 소수 정당은 의석 배분을 위해 반드시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얻어야 하는 제2호의 요건만 남게 되어 오히려 진입 장벽이 더 엄격해지는 결과가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결과가 입법자가 설계한 의석 할당 제도의 취지를 왜곡한다고 보아 심판 대상이 아니었던 제2호를 포함하여 제189조 제1항 전체에 대해 위헌을 선언했습니다. 쉬운 예시입니다. 국회에 들어가기 위해 3% 득표 기준과 지역구 5명 당선 기준이라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통과하기 쉬웠던 득표율 3% 기준만 없애버리면 소수 정당은 훨씬 좁은 문인 지역구 5명 당선이라는 길만 지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법을 만든 원래 의도와 정반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소수 정당을 막고 있던 시스템 전체를 무효로 만든 것입니다. 전국 득표율 3% 저지 조항은 투표 성과 가치 차별과 사표 증가로 선거 비례성을 약화시켜 평등 선거 원칙을 위반합니다. 대통령제 특성과 지역구 소선거구제의 불리함을 고려할 때 소수 정당에 대한 이중적 진입 장벽은 합리적 이유가 부족합니다. 득표율 요건만 무효화하면 입법자의 제도 설계 취지가 왜곡되므로 제189조 제1항 전체에 대해 위헌을 선언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